이거는 동행 학생들한테 절대적으로 악재로 표현이 될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에서 동행한 학생들이 승부를 걸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큐링크 유학 담당 미국 해외대학교 명문대학의 입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제임스 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해 드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여파에 대해서 당혹스러운 입시 결과가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이제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서 실제 케이스로 어떤 시각으로 한국 학생들이 평가하고 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당황스러운 결과가 나왔는지, 특히 이쪽에서 이제 한국 유학생들이 인기 많은 전공이 컴퓨터 사이언스, 스태티스틱, 수학 이쪽으로 이제 많이 학생이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미국 공대나 엔지니어링이나 내추럴 사이언스 지원했을 때 어떤 패스웨이나 어떤 전략을 활용하면 좀 더 수월하게 명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전략적인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슬라이드에 들어가겠습니다. 미국 대학교 아마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존스 홉킨스, UC 버클리, 예일, 스탠포드 이런 대학교의 어드미션 홈페이지 가면 항상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게 홀리스틱 어드미션이에요.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미시간 대학교나 UC샌디에고 주립대가 사용했었던 포인트 랭킹 시스템. 네. 예를 들면 뭐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수프림 코트 그 케이스 전에 공개된 케이스가 150점 만점에 100점이 넘으면 합격이라는 그런 조금 정해진 규칙대로 공식적인 그런 입시 어드미션 사용했다면, 최근 추세는 UCLA, 버클리 포함해가지고 많은 주립대들이 홀리스틱 어드미션, 즉 우리는 하나의 정해진 기준으로 학생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SAT나 GPA가 낮더라도 충분히 컴pen세이트, 상쇄할 수 있다는 여러 요소가 있다면 전체적인 홀리스틱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올바른 입시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런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언급한 이유가, 첫 번째 보면 우선 한국 학생들이 많이 없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 학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두 부분이 결핍적인 상황에서 잃고 시작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백그라운드하면 대표적으로 미국 대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First Generation Student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학생의 부모님들이 두 분 다 4년제 대학교를 나왔냐 안 나왔냐, 두 분 다 안 나왔으면, 그리고 자기가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4년제 대학교에 진학한다면 그게 이제 First Generation 그 학생 풀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UC 버클리 같은 주립대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그 비율이 꽤 높아요. 거의 30%에서 35%. 심지어는 이번에 SAT가 테스트 옵션을 변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이 지원을 했는데, 특히 이제 스탠포드하고 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까지 육박할 정도로 이런 First Generation 학생들이 많이 이제 그 입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동양인 학생들, 특히 유학생 같은 경우는 전혀 해당이 안 되죠. 두 부모님이 이제 학부 나오신 거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두 분 다 대학은 나오셨던 것처럼 교육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큰 부분이고, 두 번째 디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면이 있어요. 인종적인 디버시티, 그렇죠? 이민자들도 여기 안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디버시티. 또 다른 말로서 디버시티의 또 다른 면은 experience, 경험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자라왔던 특별한 경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다면 이런 디버시티를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유학생들, 특히 이제 한국에서 한국 보딩스쿨이나 한국 이제 국제학교 이런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디버시티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경험이 없다는 게 정설이에요. 네. 그래서 다른 이제 미국의 보딩스쿨이나 미국 퍼블릭스쿨,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 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현저하게 결핍되어 있는 수준이다. 그나마 이런 악재인 상에도 불구하고 동양인 학생들이 더 좋은 명문대 진학할 수 있었던 케이스가 이 부분이었어요. GPA하고 SAT 테스트 스코어. 그 ESL 테스트 스코어 안에는 이제 AP 스코어, 뭐 SAT2, IB 스코어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죠. 문제는 이번에 SAT가 이제 테스트 옵션을 변하면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시험 장소가 폐소되고 어쩔 수 없이 많은 명문 대학교가 학생들의 니즈에 원해가지고 이 SAT 점수를 아예 테스트 옵션을 변했어요. 테스트 옵션은 뭐냐? 점수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자랑하고 싶고 우리한테 보내주면 보내주렴. 하지만 SAT 너희가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SAT 시험을 못 봤다면, 그래서 SAT 제출할 수 있는 SAT 성적이 없다면 괜찮다. 절대로 우리가 너희들한테 불이득이 되는 그런 입시 결과, 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암묵의 약속을 하면서 올해 이제 전례 없는 이런 특별한 케이스의 입시를 치렀어요. 근데 하나 아셔야 될 게, 이렇게 함으로써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동양 학생들의 우회한 부분이 없어진 거예요. 저희 이제 큐링크의 미국 유학인 블로그를 보시면 빨간 글씨로 언급했던 부분이, 이거는 동양 학생들한테 절대적으로 악재로 표현이 될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에서 동양인 학생들이 승부를 걸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리더십 있죠. 특별한 케이스가. 두 번째는 탤런트예요. 이 탤런트는 it could be anything. 예를 들면 스포츠 부분 될 수가 있고요. 그 트라이애슬론, 철인 3인 경기 그런 경험을 했던 부분, 음악, 미술, 코딩, 또는 이제 이과 쪽으로 가면 경시대가 있어요. 아마 유학생들이 많이
많이 들어보이는 AMC, 에이미, 우사코, 우사모, 그 과학대회, ICEF, Genius Olympiad, KCEF.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동양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diversity하고 이 백그라운드 두 부분, 이 두 분이 현저하게 다른 인종들 학생에 비해서 현저하게 없는 상황에서 리더십하고 애카데믹, 그 탤런트를 바탕으로 어떻게 이거를 이제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제가 했던 이유가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요. 항상 상담 때 어머님 진짜 SAT 테스트는 테스트 옵셔널입니다. 부동산 상에서 다른 것들이 뛰어나다면 SAT가 없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상급의 성적, 과학부에 다니는 학생이 올해 처음으로 SAT, ACT, AT 스코어 이 세 개가 아예 제출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워낙 커리큘럼이 뛰어난 과고 출신이고 과학고등학 안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특히 이제 국내 과학과 학생들은 대표적 중에 하나 활동이 R&D 활동이잖아요. 근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고1 때부터 그런 랩 생활하면서 꾸준하게 연구 리서치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Due to the continuing COVID-19 pandemic, Harvard College is extending through 2012, 2011, 2002 application.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We're going to allow students to apply for admission without requiring ACT and SAT. 다음 저기 문구로 말씀드릴게요. Students may still choose to submit test result or self-report, but they will not be disadvantaged. 이 문구가 꼭 들어가요. 이건 하나의 약속이에요. 가끔 너희들 걱정하지만 진짜 테스트 성적이 없다면 내가 불이익 받지 않을까. 이거는 미국 대학교 입장에서는 아니야. 너희들 그런 걱정하지 말고 정말로 너희들 다른 게 뛰어난 게 있고 다른 거 보충할 수 있다면 시험 그거 SAT 없다 해가지고 좌절해서 우리 학교 지원하지 말려는 그런 생각하지 마 하고 하나의 안심을 시켜주는 문구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부분이 스탠포드하고 이 학교들이 둘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와 있죠? 맨 끝에 Students who choose not to submit score will not be disadvantaged. 똑같은 문구예요. Same thing for Stanford. Let's take a look at it. 그 맨 끝에 보면 알겠지만 있네요. We want to emphasize that applications without SAT, SAT score were not at disadvantage. 세 가지의 각기 명문대학교가 똑같은 문구를 활용하면서 이 SAT에 대해서 하나의 안심적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만큼 이 문구를 통해가지고 미국 대학교의 의지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SAT가 없다면 더 유리하네요. 그냥 학교 공부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런 조금 심플리스트한 생각이에요. 그런 자기 노후있는 환경만 고려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80년, 90년,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수많은 인적 데이터하고 아카데미 데이터가 쌓여있는 명문 보딩스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는 그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오래 받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SAT 이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명문대 입장에서는 그런 출신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레저베이션 같은 게 없습니다. 네. 보통 이제 USC하고 NY를 많이 세이프티 활용을 했었어요. 탑 25, 탑 30이 있는 학교들을 이제 하나의 이제 세이프티 스쿨로 설정했는데 올해는 그 공식이 다 깨졌어요. 단순하게 합격률을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체감적으로 말씀드리면 두세 배 정도 레귤러가 훨씬 더 어렵다.